토마토 패스 수강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즉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좀 힘들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은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2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에요. 주변에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인지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디에 소관하고 국토교통부에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조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는 중요하지만 알아만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에겐 중요한 보다 시험이죠. 시험이죠. 자, 응시 자격부터 볼게요. 응시 자격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응시 자격은 따로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영어 시험도 없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응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부정행위, 즉 뭐다? 우리 옛날에 그 얘기죠. 컨닝. 그렇죠? 컨닝 하다가 처분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 거예요. 컨닝하다가. 아시겠죠? 5년 안 지난 사람은 시험 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가 자격을 취소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론쌤은 응시하지 못해요. 자격이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되 다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다? 부정행위 하다가 5년 안 지난 사람. 두 번째, 자격이 있었는데 취소당하고, 그렇죠? 취소당하고 3년이 안 지난 사람. 세 번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지금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때도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보니 응시 자격 안 되는 사람 3명도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개론 들어가시면 더 설명을 잘 해줄 거니까.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제한 있다, 제한 없다? 제한 없다. 영어 성적 있다 없다? 영어 성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다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내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한 번쯤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시험 과목 및 방법입니다. 시험 과목 및 방법.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가르치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학개론은 1차 과목 1교시에 2과목을 칩니다. 중요하죠. 1차 과목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시간은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총 100분 동안 치러질 거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 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치르게 됩니다.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고요.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80문제를 몇 분 안에? 100분 안에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몇 문제? 40문제씩 총 1번부터 80번까지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시험 치시고요. 입실은 9시까지예요. 입실은 9시까지고 시험은 몇 시부터? 9시 반부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치시고 11시 10분에 끝나고 나시면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몇 시부터? 1시부터 2차 과목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총 몇 개? 4개예요. 아시겠죠? 1차는 몇 개? 2개. 2차는 몇 개? 4개. 그래서 총 과목은 6과목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 학개론과 민법을 푸셨다면 2차 첫 번째 과목은 중개사법과 공법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몇 문제? 80문제.
몇 분? 100분 주십니다. 그래서 중개사법도 1번부터 40번까지, 공법도 41번부터 80번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풀고 난 뒤에 이제 2시 40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 50분 쉬었다가 언제부터? 3시 반부터 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50분 동안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시법, 세법 합쳐서 몇 문제? 40문제 푸는 거예요. 합쳐서 몇 문제? 40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 공시법이 몇 문제? 24문제.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총 200문항을 풀게 되고요. 객관식 형태고 5개의 지문 중에서 1개의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과목 몇 과목? 6과목. 아시겠죠? 한 과목당 40문제씩 나온다. 1차에 2과목, 2차 1교시에 2과목, 2차 2교시에 2과목이지만 이 2과목은 묶어서 몇 문제? 40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총 20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중에서 가장 옳은 답 1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과목 및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니까?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1차 시험은 과목당 몇 점?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거마다 꽈락을 면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 과목 평균이 몇 점? 6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총 40문제씩 나와요. 40문제씩. 40문제씩 나오면 문제당 100점이 문제당 100점이 2.5점이에요. 100점 몇 점? 2.5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는 말은 우리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40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중 몇 문제? 24문제예요. 24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24문제를 맞추기가 쉬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40문제 중에서 50% 맞추면 몇 문제죠? 20문제죠. 20문제에서 맞추고 나머지 4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야, 절반 맞추고 몇 문제만 더? 4문제만 더 맞출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학개론, 그쵸? 그리고 공인중개 시험은 내가 절반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험이에요. 됐어요? 좀 진입장벽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이가 나중에 공인중개사로서 활동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몇 문제를 맞춘다? 확실하게 20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뭐다? 50%. 그쵸? 2문제 중에 1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배워서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문제 중에서, 그쵸? 나머지 20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4문제만 맞추면 되죠. 그럼 보세요. 우리 오지선다형이니까 20문제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몇 문제예요? 4문제죠. 왜? 5분의 1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다? 나머지 20문제는 내가 추가로 좀 공부를 해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는 20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요거 연습하는 거라니까.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20문제 반드시 맞추는 연습. 반드시 배우는 거. 이론이 됐건 문제가 됐건. 그리고 나머지 뭐다? 4문제를 충분히 열심히 맞출 수 있게 가볍게 공부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시험은 과목당 몇 점?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이에요. 꽈락은 면제 필수.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다?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과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2차 과목 역시 마찬가지. 과목 중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꽈락을 면제 받으셔야 되니까 40점 돼요? 돼요. 아시죠? 40점 이상이니까 40점 가능, 42.5점 가능, 45점 가능. 아시겠죠? 이렇게 가능하고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자, 당해년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뭐다?
한 해 봐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봐봐요. 예를 들어서 25년에 1차 합격했어요. 학개론 교수님이 수업을 너무 잘해서 25년에 1차 합격했어요. 근데 2차는 불합격했어요. 2차 불합격. 했으면 26년도에 치는 시험은 1차 친다 안 친다? 1차 면제되는 거예요. 한 해에 한해서만 면제되는 거예요. 1차 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2차만 합격하시면 뭐가 된다? 최종 합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봐봐. 쉽잖아요. 야, 나는 공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따로 할래? 라고 하셔도 돼요. 왜? 난 직장인이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적으니까. 아시겠죠? 나는 뭐다? 첫 해에는 1차만 열심히 공부한다. 1차 몇 과목? 2과목. 뭐죠?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과 민법. 아시겠죠? 요 2과목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요거 꿀팁이에요.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거 동차 준비한다라고 얘기해요. 동차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붙어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다? 1차 시험을 먼저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2차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뭐다? 1차를 합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2차는 합격하고 1차 떨어졌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차 시험 먼저 붙고 2차 시험도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합격 기준이었습니다. 자,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10월 25일이더라고요. 2025년 10월 25일이더라고요.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내외로 합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여러분들이 2025년에 11월 달에 제가 느꼈던 그 쾌감, 내가 드디어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는 그 기분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는요, 지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공인중개사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 8개년 학개론 출제 경향을 잠깐 보죠. 아직까지 우리 35회 시험을 안 쳐가지고 제가 34회까지만 준비를 해왔어요. 34회까지 준비를 해왔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34회 시험에서는 특징이 뭐였어요? 투자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투자론에서 많이 나오고 금융론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에서 총 몇 문제가 나왔냐? 5문제, 8문제, 6문제. 그쵸? 여기 따지니까 얼마 나왔어요? 총 19문제 나왔죠. 40문제 중에서 우리 파트 8개인데 3파트에서 19문제 나왔어요. 그 말은 뭐다?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론만 확실하게 잡아둬도 몇 문제? 거의 절반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더 쉬워요. 아시겠죠? 경제, 투자, 감평이 좀 까다로워.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우리 쉬웠던 총론이나 아니 뭐다? 개발론, 정책론, 시장론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맞출 수 있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제 경향 분석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기 때문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경향 분석을 하고 나올 만한 문제들을 예측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의 꿈을 저희 토마토 패스와 함께 이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 인생의 2막의 직업을 그리고 한번 따놓으면 언제까지 평생 이어질 수 있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마토 패스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어떻게 다정하게 가르치는 송도윤이었고요. 토마토 패스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6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까지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 기준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 저는 부동산학개론, 다정한 부동산학개론의 송도현이었습니다. 우리 수업 때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고 알차게 학개론 들으시면서 신나게 합격해 보시죠.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꿈을 이뤄보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합격! 하는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